안드레아를 수면 중 사망에 이르게 하고 합당한 사인을 만들기 위해 영동 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 세워진 트럭 후방에 자신의 승합차를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아직도 그날만 생각하면 온몸이 떨리고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핸들을 꺾고 브레이크를 밟는데 1초 정도의 긴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 정도면 고의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재작년 5월부터 23개 가입하셨습니다. 23개 중에 몇 개가 생명보험이었나요? 20개가 생명보험이었고 한 3년 됐나? 지금 3년이라고 하셨죠? 상법 651조에 따르면 보험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 가입자가 아무리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데스노트를 이용해 167명의 사람들을 살해하였습니다. 그 대상은 주로 흉악범죄로 수배 중인 용의자들과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우연히 주어진 능력으로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던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 저를 키라라 부르며 신적인 존재로 찬양하고 떠받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사회의 구원을 대신 실현해준 제 행위가 왜 죄가 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데스노트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모두 사망했다는 것이군요. 재판장님, 이해했습니다. 증인은 7명 중 현재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름이 적힌 사람이 모두 사망했다는 검사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입니다. 당신만 아니었어도 우리 가은아 씨가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진 않았을 거야. 당신은 잘 알지 못하면서 왜 섣불리 행동한 거죠? 저렇게 무고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해요. 그리고 솔직히 키라는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지 않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직접 발벗고 범죄자들을 처단하려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되다니 심지어 잘생겼어. 5번째 팀 북의 여자고등학교 친구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함께 단체 인사 후에 준비한 구호가 있다면 구호 후 본 경연 발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여여자고등학교 법상영 팀입니다. 법상영! 네, 북해여자고등학교 법상경팀 지도교사 장대성입니다. 자, 먼저 사건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부터 중범죄 혐의를 받고 수배 중이거나 수감 중인 사람들이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하였고 이 사건은 온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2016년 7월 3일 DBS 방송국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녹음 테이프를 방송합니다. 데스노트를 이용하여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살인범 이컨닝과 강교만 그리고 아동 성폭행범 김규태를 죽이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정의 실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후 매달 3일마다 사망자의 이름과 사망 일시를 예고하는 음성 녹음 테이프가 DBS 방송국에 전달됩니다. 경찰은 범인을 찾기 위한 수사를 시작하고 한 경찰의 추리로 유력한 용의자는 피고인 나정의 외 35명으로 좁혀집니다. 2017년 4월 3일 녹음 테이프에서 나정의의 DNA와 일치하는 채모가 발견되고 이에 경찰은 피고인 나정의를 4월을 긴급 체포하고 검찰은 나정의를 살인죄로 기소합니다. 자, 먼저 이 사건을 저희가 다루게 된 그 동기를 좀 말씀드리면요, 이게 사실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근데 이걸 저희가 다루는 구체적인 이유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흉악범에 대한 어떤 형사처벌의 미흡함을 이제 비판하는 시각이 굉장히 다수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 가끔씩 어떤 초월적인 개인에 의한 정의 실현을 상상해 보곤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와 그다음에 법률적인 절차와 법리에 의한 판결이 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교육적 의미의 차원에서 요거를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다소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부분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을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 사건 같은 경우 이 재판 같은 경우 학생들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고요. 정말 아이들 스스로가 모든 걸 해결했고 판례를 찾았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이해하고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방청객 분들께서는 휴대전화 전원을 꺼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2017년 4월 20일 인천지방법원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17 고압 2013호 피고인 나정희에 대한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죄에 대한 1심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확인을 하겠습니다. 피고인 나정희 씨와 변호인 출석하였습니까? 네, 변호인 법원사 피고인 나정희 출석하였습니다. 검사 측 출석하였습니까? 예, 검사 측에서 검사 자구속 출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289조 규칙 제127조에 의거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이익에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증거 제출을 거부하거나 법정에서 진술을 거부한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진술할 수 있으며 그 진술은 법정에서 유무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모두 숙지하고 사실대로 진술하시겠습니까? 네. 피고인 인정신문을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름은 나정희, 주민등록번호는 95011710501122, 주소는 NEC 대스동 노트 아파트 205동 1012호입니다. 현재 장독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피고인은 공판 전에 공소장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네. 피고인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검사는 공소장에 의해 공소 사실, 죄명, 적용 법조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소의 요지만 진술하여도 무방합니다. 피고인 나정희는 2016년 5월경부터 긴급 체포된 2017년 4월 5일까지 데스노트를 이용해 167명의 사람들을 살해하였습니다. 그 대상은 주로 흉악범죄로 수배 중인 용의자들과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나정희는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2조 1항과 제27조 1항을 통해 모든 국민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률에 의하지 않은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 행위를 정의 실현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하며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혔고 피해자들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50조 1항에 따라 명백한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나정희를 기소하는 바입니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받아보셨죠? 네.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기에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진술할 내용이 있습니까? 재판장님, 제가 죽인 자들은 모두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흉악범들이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우연히 주어진 능력으로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던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 저를 키라라 부르며 신적인 존재로 찬양하고 떠받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사회의 구원을 대신 실현해준 제 행위가 왜 죄가 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방청객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요, 거기. 다시는 이 일과 상관없다는 듯이 앉아 계시는 분들. 매일같이 뉴스는 흉악범들의 살인과 폭행에 대해 떠들어대는데 만약 여러분이 데스노트를 손에 넣으셨다면 저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피고인 자제해 주세요. 피고인은 데스노트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살해한 점을 인정한다는 것인가요? 네, 제가 죽인 자들을 사람이라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지만요. 변호인? 피고인 나정희 씨가 데스노트를 통해 사람들을 살해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피고인이 살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사법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현실을 답답해하고 있고 법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피고인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진 수많은 국민들 중 한 명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데스노트를 얻음으로써 국민의 불신과 의지가 피고인을 통해 분출된 것입니다. 피고인 나정희 씨는 사익을 배제한 채 오직 흉악범들을 제거하는 것에만 충실하게 데스노트를 사용하였으며 범죄율을 낮추는 데 기여한 바가 있으며 실제로 많은 국민들의 심정적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나정희의 행위가 자신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닌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선한 의지를 갖고 한 행위라는 점,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 의도가 있다는 점으로 보아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데스노트로 살인한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검사는 피고인이 데스노트에 이름을 적은 행위와 많은 피해자들의 죽음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공판의 주요 쟁점은 많은 피해자들의 죽음과 피고인의 데스노트 사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의 범죄 행위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고 범죄율을 감소시켰으며 공익을 위했다는 점이 감형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측부터 증거 목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 검사 측의 증거 목록에는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었고 살인을 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데스노트와 경찰 수사 기록이 있습니다.
이를 증거물로 채택할 것을 신청합니다. 변호인 증거를 인보해 주십시오. 모두 동의합니다. 변호인 측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검사 측 증인 신청하시겠습니까? 이번 사건 수사팀에 있었던 경찰 유포들과 피해자의 연인인 지희로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변호인 증인 신청하시겠습니까? 네. 피고인 나정희의 행위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팬클럽 P3호의 회장인 마이는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모든 증거와 증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공판 기일은 2017년 5월 2일 오후 3시로 하겠습니다.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방청객 분들께서는 휴대전화 전원을 꺼주시고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 5월 2일 오후 3시 인천지방법원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의 살인죄에 관한 2차 공판을 진행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지난번 고지한 바와 같이 재판 진행 중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검찰 측 증인은 경찰 유포돌 씨, 피해자 가은하 씨의 애인 지희로 씨 출석하였습니까? 네. 피고인 나정희 측 증인 키3호 팬카페 운영자 마예인 씨 출석하였습니까? 증인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중 피고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증인 요포돌이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검사 측 증인 유포돌 씨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법정 밖에 있다가 이름을 부르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데스노트 사용과 피해자들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을 위한 증인 신문을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증인의 현재 직업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궁북경찰서의 경장 계급의 형사입니다. 증인은 이번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죠? 저는 이번 살인사건 수사팀에 있던 경찰로 피고인 나정희를 긴급 체포할 때 현장에 있기도 했습니다. 체포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당시 나정희 씨는 가택의 책상에 앉아서 데스노트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데스노트에 쓰고 있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그 새로운 페이지에 아이고 4월 7일 13시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나중래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중래 씨의 사망 일시는 체포되는 바람에 미처 쓰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증인 유포들의 증언을 입증할 자료로 갑 제1호 증거인 범행에 사용된 데스노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아까 사망자 명단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았다고 진술했는데 정확히 어떤 사망자들에 대한 것이었나요? 이번 사건에 연관되어 즉 데스노트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사망자들의 이름, 사망 일시와 장소에 대한 명단이었습니다. 갑 제2호 증거인 경찰 수사 기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데스노트에 적힌 내용과 사망자 명단은 어느 정도 일치했습니까? 앞서한 데스노트에 이름이 적힌 167명 중 160명은 사망자 명단과 일치했습니다. 나머지 7명 중 대부분은 조사 결과 사망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현재 2명만이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사망자 명단에 있지만 데스노트에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데스노트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모두 사망했다는 것이군요. 재판장님, 이해했습니다. 증인은 7명 중 현재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름이 적힌 사람이 모두 사망했다는 검사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입니다. 재판장님, 167명 중 무려 160명, 그리고 추가로 7명 중 일부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정황상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도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사의 발언은 추측일 뿐입니다. 피고인이 데스노트에 적은 행위와 피해자들이 사망한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사망한 후 피고인이 데스노트에 이름을 적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마지막 발언만 인정합니다. 검사는 인과관계를 밝혀주세요. 증인, 사망자 명단이 외부에 공개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사망자 명단은 이번 수사와 관계된 경찰 관계자가 아니면 알지 못합니다. 범인을 추리하기 위해서 교도소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언론에도 공개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인으로서 누가 사망했는지 알기 어려웠을 것이군요. 그리고 증인, 데스노트에 쓰인 167명의 체포 당시 쓰인 것으로 보인 아이고와 나중래 씨도 포함된 것이지요? 예. 두 피해자도 데스노트에 적힌 내용과 동일하게 사망하였나요? 예. 사망 일시와 이름이 같이 적힌 아이고 씨는 데스노트에 적힌 것처럼 4월 7일 13시경에 사망하였고 그 이름만 적혀있던 나중래 씨는
나정희 씨가 체포되자마자 사망했다고 수감중이던 오닥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의 말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반 대학생의 신분으로서 사망자의 이름, 사망 일시를 모두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에 적은 2명의 사람들은 체포 이후에 죽었습니다. 피고인이 적은 167명 모두 사망했으므로 피고인이 사람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데스노트에 이름을 적는 행위로 살인을 했고, 피고인의 행위와 사람들이 사망한 결과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살인죄는 성립한다는 것이 검사 측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반대 신문하지 않겠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 나정희 씨가 이름을 적은 행위와 피해자들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증인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검사 측 증인 지희로 씨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검사 증인 신문 시작해 주십시오. 네. 증인의 현재 직업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현재 광어회사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 지희로 과장입니다. 증인은 이번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죠? 저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가은아 씨의 연인입니다. 저와 가은아 씨는 광어회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만난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였죠, 아마. 가은아 씨가 사망하던 날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 1년 전쯤 제가 한가로이 집에서 뉴스 기사를 보던 어느 날 그 당시 화제였던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가 밝혀졌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람들은 그 용의자를 오나 씨라고 지목을 했어요, SNS에서. 그런데 오나 씨는 그 진실을 언론과 경찰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사람들은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은아 씨가 경찰서에 직접 찾아갔던 사유를 아십니까? 오나 씨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경찰서에 찾아가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는데 그러던 중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던 그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증거 갑 제1호 데스노트를 참고해 주십시오. 약 3페이지쯤에 가은아 씨의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이름 가은아, 사망일시 2016년 8월 6일. 가은아 씨의 죽음과 피고인 나정희의 데스노트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데스노트로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결과도 초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세요. 네. 증인, 애인인 가은아 씨가 죽기 전 키라, 즉 나정희 씨에 알고 있었나요? 네. 그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우리나라 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사형도 집행이 되지 않고 술을 먹었다고 하면 감형이 되고 오죽하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란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키라가 우리나라의 정의를 실현해준다고 생각했어요. 나라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범죄자들을 처리해준다며 저런 사람이 있어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며. 당신만 아니었어도 우리 가은아 씨가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진 않았을 거야. 당신은 잘 알지 못하면서 왜 섣불리 행동한 거죠? 저렇게 무고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해요. 비록 그 사람이 키라를 칭찬하긴 했어도 이처럼 증인과 가은아 씨도 사건 전까지는 나정희 씨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나정희 씨의 혐의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변호인 측 증인 마인 씨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변호사 증인 신문 시작해 주십시오. 증인은 이번 사건과 어떤 관계입니까? 키라의 팬클럽인 키사모 운영자입니다. 언제부터 키사모 운영자가 되었죠? 아마 2016년 7월일 거예요.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증인은 어떻게 키사모 클럽을 운영하게 되었습니까? 제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연쇄 살인범에 의해 살해당하셨습니다. 그 범인의 신분은 확인되었지만 결국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키라가 그 범인을 찾아내 처벌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키라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카페인 키사모를 만들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팬클럽 회원은 몇 명 정도였죠?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최근에 유명 아이돌 그룹인 이그조와 빅방의 회원 수를 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팬클럽 회원들은 주로 어떠한 이유로 가입했습니까? 대부분 범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나라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피해자들의 가족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키라를 옹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솔직히 키라는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지 않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직접 발벗고 범죄자들을 처단하려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되다니 심지어 잘생겼어. 증인 격한 감정 표현은 자제해 주세요. 네. 증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요. 피고인 나정희 씨는 정의의 사도죠.
오히려 법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정희 씨는 모두를 위해 희생한 것입니다. 어차피 다들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범죄자들인데 나정희 씨가 범죄자들을 처단함으로써 더 많은 범죄의 피해자들을 살린 것이 아닌가요? 이 사건의 원인은 우리 범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정희 씨를 구속하기 전에 범인부터 제대로 잡으세요. 재판도 제대로 내리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검찰 측 증인 반대 신문하십시오. 증인의 학교 내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몇몇 애들은 무섭다고 했는데 그래도 범죄자들을 죽이는 것이지 저희 같은 무고한 시민들을 죽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왜 피고인의 행위를 두려워했는지 짐작하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이름을 적음으로써 사람을 쉽게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범죄자들을 죽인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하는 입장이었어요. 피고인 나정희 씨가 데스노트에 이름을 적는 행위에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넣지 않았다는 것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래도 범죄자들을 처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무고한 희생이 나타나도 중범죄자만 처단하면 괜찮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래도 무고한 희생자가 나타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공판은 2017년 7월 2일 오후 3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방청객 분들께서는 휴대전화 전원을 꺼주시고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지방법원 사건 번호 2017 고압 2013호 피고인 나정희에 대한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 법률 위반에 관한 재판을 진행하겠습니다. 피고인 지난번에 고지한 바와 같이 재판 진행 중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나정희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나정희는 증인석으로 나와주십시오. 검사 측 신문 시작하세요. 피고인은 데스노트에 이름을 적힌 사람은 사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의를 위해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였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한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제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저도 데스노트를 얻기 전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형식적인 말을 하고 다녔죠. 하지만 이제는 살인을 함으로써 선한 국민들을 위한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만 있다면 잘못된 행위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행위에 죄책감이 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범죄자들이라고 해도 하나의 인격을 가진 인간인데요. 첫 살인에는 죄책감이 조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데스노트가 정말 힘이 있을 줄은 모르고 그저 시험 삼아 행운의 편지 쓰듯이 해본 것이었죠. 그래서 데스노트에 적으면 진짜로 죽는다는 것을 안 후로 한동안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범죄자들에 의해 피해를 보았던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데스노트를 이용하면 수많은 피해자를 도울 수도 있고 악한 자를 벌하여 없애고 선한 자를 위한 세상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데스노트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공익을 위한 행위지만 이는 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순간적인 판단으로 일반인까지 죽이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재판장님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 시작해 주세요. 피고인은 어떻게 데스노트를 소지하게 되셨나요? 대학에서 집에 가는 길에 도로에 떨어져 있었는데 표지가 특이해서 주웠습니다. 데스노트를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쪽 표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누가 장난으로 만든 행운의 편지 같은 것이려니 했습니다. 그렇다면 노트가 실제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었나요? 노트를 줍고 며칠 후에 뉴스를 보는데 아동 성폭행범이 집행유예를 받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데스노트가 생각이 나서 이름과 1분 뒤쯤으로 시간을 적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뉴스에 죽었다고 나오더군요. 피고인이 데스노트를 사용함으로써 그 성폭행범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제 손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에 죄책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며칠간 공부에 집중도 안 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노트를 태워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 감정을 느끼고도 살인을 계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며칠 후에 관련된 뉴스를 보고 있는데 댓글에 죽어서 다행이다, 발 뻗고 잘 수 있겠다처럼 성폭행범이 죽은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데스노트를 통해 범죄자들을 살해하는 것이 제가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피고인은 공익을 위해 이 노트를 사용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변호인 최종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증거 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나라가 재판이라는 다소 복잡한 절차를 통해 유무죄를 가리고 형법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결국 모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주관적인 판단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의 법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그들이 스스로 잘못한 점을 깨닫고 교화되어 사회에 복귀할 기회도 빼앗았습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무고한 국민이었던 피해자 가은아 씨를 살해함으로써 자신의 행위에 대한 모순점을 스스로 제시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행위는 오히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한 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검사는 형법 제250조 1항에 의거하여 피고인 나정희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변호인은 피고인 나정희에 대한 최종 변론을 해주십시오. 피고인이 데스노트를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는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만약 피고인 나정희 씨가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 법정에 서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며 정의 실현을 위해 힘썼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의 사익을 위한 행위가 아닌 사회의 정의 실현이라는 선한 의도에서 행해진 행위라는 점에서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에서 제 정의를 실현하고자 살인을 한 점 인정합니다. 특히 무고한 희생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유족분들에게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모든 행동의 동기는 불분명한 사법부의 제처와 처벌이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형벌을 받게 되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법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또 다른 형태로 표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7월 2일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사건 번호 2017 고압 2013호 피고인 나정희에 대한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죄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청소직원들의 휴게실 설치 및 식사 시간 제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피고 현 대표에게 개인정보 무단 연락,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 방송을 기획하고 이를 내보내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고 측에 대한 부정적 심리를 가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피고 소송 대리인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저기 시간표에 있는 4-5시간은 진짜 어김도 없는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장혜민 씨와 오솔 씨 모두 이 시간표에 대해 제한반을 당시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권리는 우리의 법과 사법부에서 보호해야 할 가장 큰 가치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데스노트를 획득한 이후 정의 실현이라는 명목하에 167명의 사람들을 살해하였음을 자백하였습니다. 또한 증인 유포들과 증거물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데스노트에 이름을 적은 행위와 많은 피해자들의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한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살인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양형을 밝히기에 앞서 재판부는 한 개인이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여 범죄자를 사형에 처한다는 명목으로 살해한 것이 범죄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섣부른 판단으로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다는 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였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정의를 위해 안정을 얻은 점이 인정되며 형량 감량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피고인의 주된 의도, 범행의 경위,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안전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청합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나정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본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탈한 피해자들의 기회를 피고인에게 제공하고자 하여 앞선 형량을 결정하였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았더라도 우리나라는 피고인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본 재판부가 원하는 바대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법부 또한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의 발언 깊이 고려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천지방법원 사건 번호 2017 고압 2013호에 대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참 차분하게 우리 친구들 잘 진행을 해줬는데요.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심사위원분들의 궁금하신 점 또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계여고 팀원들은 혹시 실제 형사법정에 가서 형사 재판 진행되는 거를 견학을 해보셨나요? 아니요.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재판장께서도 그렇고 검찰 측에서도 그렇고 데스노트와 살인죄와의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좀 뭐랄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그 주술 이런 거 옛날에 많이 뭐 이렇게 누구를 미워할 때 인형에다 뭐 바늘을 꼽는다든가 누구를 죽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데스노트의 피고인이 기재만 하면 그 후에 이제 결과가 나왔다고 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검찰 측에서 이 부분의 인과관계를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이 사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게 기재하면 그 다음에 이제 사망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검찰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한 거하고 그 사망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과연 피고인의 그 기재한 그 사실로 해서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지 그게 나올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검찰 쪽에서 좀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변호인도 이거는 당연한 이제 전제로 해서 살인을 했다고 전제하고 이제 양형에 대한 그 부분만 주장을 하셨는데 변호인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 주장으로 이게 왜 그 어차피 유죄 입증은 검찰 쪽에서 해야 되는데 변호인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증명이 가능한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툴 그럴 생각은 처음부터 아예 안 하셨던 건지 아니면 다른 고려가 있어서 안 하셨던 건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 피고인은 이제 그 사적인 형벌을 가하는 거 그건 이제 정의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이제 피고인 입장은 그건데 우리 현행법에서는 그런 사적인 형벌은 금지를 하고 있잖아요. 자력구제도 아주 예외적으로 민사상으로만 인정되는 거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이 사건하고는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그런 자력구제나 사적 형벌을 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 제가 대신 대답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애초에 이 설정을 한 것이 그 데스노트라는 거를 그 소재를 통해서 그 법과 정의 약간 그런 주제에 대해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적인 그런 의미로 다루고 싶어가지고 사실 이 재판의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에 중점을 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피고인과 변호사 측이 그 유죄를 인정하고 들어가면서 피고인은 굉장히 당당한 그런 인물로 설정해서 뒷부분을 더 중심적으로 다루려고 했습니다. 그 인과관계가 대본을 수정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수정을 하지 못해서 그 제가 말하는 인과관계는 그 검사 측에서는 167명 중 모두가 사망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인과관계에서는 그 167명에서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예고 살인과 별개로 예고 살인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냥 사망한 적힌 사람들에 한해서 제가 그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겁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은 사적인 형벌은 그것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범죄.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대본 심사를 할 때 이 대본으로 어떻게 재판을 구현할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오늘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말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잘 만든 것 같은데
그 데스노트의 힘은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어차피 됐다는 건데 저도 이제 그 변호사님과 마찬가지 변호사님께서 오히려 이걸 한번 정면 돌파를 해보셨으면 어땠을까?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여기서 어떻게 법률적인 쟁점을 찾는지 이제 공부는 이제 인과관계만 이제 지금 했는데 그 말고 어차피 확신범처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 정말 이건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 죽는 것이고 아까 피고인의 말처럼 이 사람들이 사람들인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을 한 것처럼 나는 정말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법성 인식이 없다. 어차피 고의 위법성 인식 그다음에 이제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니라면 이제 정당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처럼 정말 권선징악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회상규 아니냐 그런 걸로 보면 우리 영웅이기 때문에 또 정말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한번 무죄를 다퉈봤으면 재판에 좀 더 박진감이 넘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도 하여간 요 자체는 뭐 이렇게 원래 이제 뭐 그러니까 이 모티브 자체가 어디 뭐 일본에서 어떤 그런 이 소설인가요? 뭐 이 애니메이션이네요.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끌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가 픽션이고 어디까지가 논픽션인지를 저도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실제 사건은 뭐 기소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경우에는 뭐 문제가 실제 사건화되지는 이제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자체를 뭐 이제 법리적으로 이제 다투는 것 자체는 이제 큰 의미는 이제 없을 것 같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 이제 우리 사회의 현재 이제 법의식이나 뭐 이런 것들 일종의 이제 풍자한다거나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나름대로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그 모의 재판 시나리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한번 요거 물어볼게요. 뭐 여러분들도 어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유죄 판결이 났고 그러니까 어떤 사력구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이제 결론을 냈잖아요. 이제 뭐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두 가지를 한번 물어볼 텐데 우선은 이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제 법문화랄까 법 현실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뭔지 국민들이 느끼는 불만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사력구제나 개인이 느끼는 정의에 따라서 이제 실제 행동으로 이제 옮기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부작용은 무엇일 것인지 뭐 이런 것들 뭐 사력구제가 된다 안 된다 그것이 아니고 만일에 이제 사력구제가 허용이 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지 그 두 가지에서 각각 한 사람씩 한번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거든요. 그거를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단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법에 뭐 약간 모순점, 문제점이라고 하자면은 요즘에 상당히 약간 중범죄 저희가 재판에서 사용했듯이 중범죄자들이 형량을 굉장히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엔 가볍게 받고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가끔 뭐 연예인이기도 하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현실에 대해서 실제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면은 댓글들이 다 좀 심했다 저거는 뭐 좀 더 형량을 늘려야 된다 이런 말도 되게 많은데 저는 그것보다 되게 문제점이 사법부랑 그러니까 법이라는 존재랑 국민이랑 너무 격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량이 낮게 나오는 것도 그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납득시키는 것도 국민에게 납득시키는 것도 사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어떻게 그 국민 참여 재판 외에도 국민들이 더 사법부나 법의 그런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한 개인으로서 판단을 내려서 하면은 그 사람마다 각자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럴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래서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거에 관해서는 받은 사람 똑같은 벌인데 만약에 각자 다른 개인이 다른 벌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벌을 받았다 하면은 어떤 한 사람은 억울하고 어떤 사람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문제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좀 억울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법이라는 게 사회적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 기준이 되는 게 저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개인마다 정말 기준이 다르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는데 그 가치관만 생각해서 자신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정말 사회 전체가 혼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작용이 낳게 되고 정말 법의 질서가 무너지는 결과까지 초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보충하자면은 현재 법의 체계는 뭐 1심, 2심, 3심 이런 재심 제도를 1심, 2심, 3심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항소와 상고 제도를 통해서 그 절차적으로 좀 더 정확한 재판을 하고 좀 더 그러니까 그 죄에 맞는 형량을 주고 뭐 판결을 내리려는 그런 시도를 하잖아요. 하지만은 개인이 판단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법의 문제에 대해서 주관적인 판단으로 옳지 않은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우리 5번째 팀 우리 부계여자고등학교 친구들의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자, 우리 같이 인사하고 들어갈까요? 네. 자, 함께 인사 후에 이제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형사 모의 재판 5번째 팀이 모두 끝났고요. 강화도에 위치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사고를 염려한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에게 대신 운전을 부탁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무면허자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날씨가 매우 좋지 않았고 특히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은 전혀 고의성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주민등록증은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했습니다. 그 주민등록증에는 사진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까? 아니요, 그것까진 전 당연히 애들이 성인인 줄 알았습니다. 부품 중 특히 브레이크가 고장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브레이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힘들었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고 있었는데 차가 고장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고장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거나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재판장님. 현재 검사의 신문 내용이 피고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